손을 딱 들고 있는데 저 키 170이잖아요. 그쵸. 가운데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진짜 안 보여요. 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요, 그냥 안 보여요. 사실 농상으로 만난 팀은 준혁이 매치는 공을 치고 못 넘어오겠어요. 이렇게 끝이라. 저도 오히려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과 후회.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사실 신장이 근데 중요합니다. 한준혁 선수 키 몇입니까? 저는 170.6입니다. 170.6. 네. 확실해요? 이건 확실한.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농구하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농구라는 종목 자체가 높은 골대에 골을 넣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키가 크면 유리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골대가 좀 멀게 느껴지고. 네, 아무래도 그 공을 던져도 키 큰 선수들은 그냥 그 공이 떠는 시간이 네? 짧은데 제가 던지면 공이 한참 날아가거든요. 다르죠. 네, 다르죠. 아, 점프도 더 높게 떠야 되고. 점프도 더 높게 하죠. 농구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우선 농구는 저희 아버지가 네. 당시에는 그 오리온스가 대구에 있었거든요. 네네. 대구 오리온스였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그 오리온스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다닐 정도로 오. 되게 그 열혈 팬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갔던 농구장에 그 당시에 김승현 선수, 그때 전성기의 김승현 선수, 어마어마하죠. 네, 반해가지고 저도 농구를 하고 싶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때 당시에 연간 회원권 끊으실 정도면. 그죠, 쉽지 않죠. 근데 진짜 김승현이 잘했어가지고 당시에 대구 팬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저도 농구를 좀 하니까 네. 이제 중학교 때 스카우트 제안을. 왜 웃으시죠? 아니요. 어디 학교에서 왔죠? 아, 그때 당시 이제 삼육대학교 총장배 농구대회였는데 홍대부중 감독님이신가 오셔가지고 이제 너희 부모님 키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바로 이제 즐겁게 하렴 하고 가셨어요. 다 물어봐요. 요즘도 물어봐요. 아, 그래요? 아니, 부모님 키가 크세요? 작은 편은 아니시거든요. 오. 일단 저희 아버지가 67년생이신데 네. 그래서 178. 와, 엄청 크시네요. 그때 당시에 178이시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작진 않은 키죠. 그리고 어머님은요? 어머님도 162. 오. 그래도 그 연세 생각하면 네. 작진 않은데 근데 더 웃긴 거는 네. 동생도 커요. 여동생인데 네. 여동생도 키가 170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만 좀 약간 유전자 약간 친구들이 몰빵당했다고. 아, 동생한테? 네, 동생한테. 아. 이렇게. 그럼 처음에 농구 시작할 때 마찬가지 한준혁 선수도 부모님 키 물어보던가요? 네, 저는 180까지 클 줄 알았어요. 사실 그냥 그 어릴 때 성장판 검사하고 거기에 성장판 검사하면 이제 그 무릎에 뼈도 검사하지만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키를 대입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공식처럼. 네, 공식처럼. 그리고 얼마나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네네. 항상 180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180까지는 클 줄 알았는데 안 크더라고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문제 없잖아요. 언제부터 좀 뭐랄까? 골대가 멀게 느껴진 게 언제부터예요? 친구들은 가까워 보이는데 나는 멀더라. 사실 처음부터 그래요? 네,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저는 남들보다 작다는 사실을 그 처음부터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 그 골밑슛이나 레이업슛보다는 좀 수비 열심히 하고 패스 어시스트하고 좀 트랜지션 상황에서 빨리 치고 넘어가서 좀 동료들 찾아주고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가드의 길을 빠르게 선택했네요. 네, 그렇죠. 또 봐왔던 선수가 김승현 선수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김승현 선수 때문에 왼손으로 농구를 했다고. 네. 오른손잡인데. 그래서 제가 슛이 없었죠. 아, 오른손도 안 들어가고 왼손도 안 들어가고. 오른손 아예 안 쓰고 네. 네, 오른손은 아예 거의 안 썼어요. 레이업 할 때랑 드리블 칠 때만 썼고 슛은 왼손으로만 쏘니까 감독님한테 안 왔나요? 감독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처음부터 왼손으로 하니까 쟤는 그냥 왼손을 쏘는 애구나. 그냥 오히려 이것도 저는 처음에 농구 배우러 갔을 때 김승현 선수 왼손으로 슛 쐈었지 하면서 그 슈폼을 따라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 가르쳤던 선생님은 그 어린 친구들 보통 자기 편한 손을 던지니까. 그쵸. 근데 왼손 던지고 있으니까 왼손잡이구나 하면서 왼손 슈퍼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초등학교 한 저학년, 2학년, 3학년 때였으니까 네. 그 농구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슬램덩크도 읽기 전에. 그래서 그 왼손을 거들 뿐도 읽기 전이라서 네. 코치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슈퍼들을 했죠. 내가 손을 고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 손끝에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던지면 링은 맞고 던지면 비슷하게 간다. 이 감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와. 지금은 오른손으로 던지죠? 그렇죠. 그래서 선수 때보다 슛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먼저 궁금한 게 그러면 지도자분들은 그걸 언제 알았어요? 아, 얘 원래 오른손잡인데 왼손으로 쐈다. 이거 언젠간 알았을 거 아니야. 그거를 제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한 네. 5학년 6학년 될 때부터 오른쪽 돌파 좋아하고 바로 또 오른손 먹고 레이업도 왼손 레이업은 부정확한데 오른손 레이업이 더 정확하고. 네.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는 사실 약간 배신감이 들 수도 있겠네.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제가 농구를 처음 배웠던 분은 그 엘리트 코치님이 아니라 그 농구 교실 선생님이셨고 이제 저는 이게 익숙해진 거죠. 네. 네. 근데 그 초등학교 때는 워낙 슛 성공률이 원하는 손으로 쏴도 힘도 부족하고 잘 안 들어가니까. 아, 그쵸. 애들은. 묻혀갔어요, 같이.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슛 없는 선수가 된 거죠. 좀 아쉬워요. 그리고 네. 이제 농구를 그만두고 계속 슛이 없는 동국대를 자퇴하고 슛이 없는 선수라는 계속 그게 따라오니까 그 전에 동국대학교 야간에서 그 동국대학교 가서 동국대학교가 야구부가 유명해요. 근데 야구부 친구들이랑 이렇게 캐치볼을 할 때 그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 현대모비스 선수들이 슛감을 기르려고 그 캐치볼을 한대요. 아, 야구 손끝에 이거 네, 이거 그 슈터치. 중간 그 검지랑 어. 그 중지, 네. 네. 이거를 기르기 위해서 우와. 해서 야구부 그때 동기들한테 가서 캐치볼을 이렇게 하는데 왼손을 던지는데 제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바꿔야겠다. 아니 망했다. 망했다. 약간 메이플 스토리 어릴 때 주사위 처음부터 잘못 돌린 느낌. 4사 맞춰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가사 맞춰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육지를 시작하고 나중에 그걸 모르다가 나중에 보면 현질 다 해놨는데 이게 되돌릴 수 없는 그 처음부터 친구들이 막 많게라 그러고. 스스로도 망킨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오른손으로 수술 바꾸면서 쏠 때 이게 손끝 감각이구나. 이게 손에 걸린다는 기분이구나. 이거는 근데 진짜 대단한.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동국대를 그만두고 나서 알았어요. 와. 네, 동국대 시절에도 계속 바꿔볼까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동국대에서 1학년 때 식스맨으로 그래도 한 15분에서 20분씩은 경기를 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른손을 바꾸면 미들슛도 잘 안 날아갔어요. 슛 타이밍도 느리고 3점슛도 안 올라가니까 이게 아예 한 1년, 2년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 시합 들어가면 왼손 슛은 일단은 날라는 가니까. 그렇죠. 그동안 했던 게 그거고. 10개 던지면 한두 개는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 좀 괴리감에 많이 빠지면서 여러 상황이 막 섞이면서 동국대를 좀 자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한준혁이 슛이 없어도 저는 핸들링, 패스 이런 게 좋다 보니까 한 팀에서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도 에이스였는지.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워낙 팀이 약체였어가지고 항상 에이스나 골간수. 네, 주전으로 공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중학교 때는 제가 상주중학교를 나왔는데 거의 원맨 팀이었어요. 원맨 팀이어서 진짜 경기 나가면 그 44점 넣은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트리플 더블 제가 중고 농구 역사상 최초로 아직도 진짜? 네, 아직도 기사 치면 나와요. 우와. 그거 새로운 사실? 자료화면 오. 제가 그 중고농구 집계되고 나서 네. 기록을 집계하고 나서 중고농구 사상 최초 트리플 더블이라고 중3 때 하면서 와. 그때 좀 떴어요. 스포트라이트 받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서울에 좀 유명한 좀 고등학교 그렇죠. 그 수도권에 한 3군데 4군데에서 스카웃도 오고 그 중에 이제 용산고를 가게 된 거고. 네, 그 중에 제가 용산고 그때 사실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네. 사실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그때는 레알 경북이라고 경복고가 사실 잘 나갔어요. 근데 누구 있었지? 97년생이면 김경원 막 이런 선수. 아니요. 저가 중학교 때 바라보던 고등학교니까 그쵸. 저는 사실 그때 박재현 선수를 되게 좋아했었고 고려대 박재현. 근데 좀 프로에서는 많이 활약이 약해졌지만 자 그 경복고랑 고려대 박재현 되게 유명했었고
그다음에 최준용 선수, 전준범 선수, 주지훈 선수, 이종현 선수, 문성곤 선수, 그다음에 김기훈 선수. 레알 경북 맞네. 네. 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좀 기억나는 선수만 이렇게 언급해서 그렇지. 오, 그쵸. 네. 훨씬 더 그때는 진짜 레알 경북이었거든요. 와. 나가면 계속 우승하고. 근데 경북고는 스카웃이 없었어요. 경북고는 스카웃이 없었고. 그렇구나. 약간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는 허훈 선수가 네. 훈이 형이 제가 1학년 때 3학년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가서 많이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용산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와. 그리고 1학년 가서도 15분, 20분씩 뛰는 주전의 선수 식스맨 역할을. 용산고 1학년 때는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선수가 그 수도권에 있는 학교로 옮기면, 그러니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의 지역으로 옮기면 1년간 출장 정지를 받아요. 페널티처럼 아, 진짜? 1년간 아. 그 중고농구 연맹 대회랑 그럼 훈련만 하는 거야? 네. 그럼 2학년 때부터 뛸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어차피 생각은 훈이 형 있어서 못 뛴다. 어차피? 그치, 허훈 그치. 형 있어서 못 뛴다. 그리고 그러니까 훈이 형 밑에 제가 1년이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슈터형 포워드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러면 내가 가서 2학년 때부터 그치. 주전으로 목표를 하자. 어우, 계획이 다 있었네. 꼬마네. MBTI J입니다. 어. J라서 계획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좀 농구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80대 가드들이랑 만나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장신 가드, 190 가드가 만나거나 그런 일화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데요. 네. 제가 용산고 시절에 그때 고려대학교랑 연습 경기를 했어요. 네. 제가 3학년 때. 음흠. 그때 고려대 4학년 멤버가 누구였냐면 그때 3-2 드롭존을 샀어요. 와. 고려대가. 네. 근데 가운데 문성곤 선수 손을 벌리고 있어요. 성곤이 형이 제가 알기로 한 195 네. 되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김지우 선수 제일 작았어요. 제일 작은 사람이. 80 후반대. 88? 네. 88. 그리고 왼쪽에 이제 이동엽 선수 91, 90 네. 되고 이제 골 밑에 이제 이중현 선수, 이승현 선수 이렇게 박혀서 드롭존 손을 딱 들고 있는데 저 키 170이잖아요. 그쵸. 가운데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진짜 안 보여요. 아,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그냥 안 보여요.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빼서 빼주거나. 하면 되는데 키가 순발력은 치고. 워낙 그러니까 딱 쓰면 진짜 안 보여요. 네, 팔만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패스가 코너의 찬스인데 찬스인 걸 알아요. 근데 이거를 팍 찔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키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날아가줘야 좋은 패스인데 그쵸? 슈터도 근데 포물선을 그리면서 왜냐하면 손을 이렇게 네 피해서 이렇게 주면 넣으니까. 손에 안 걸리게끔 높게 줘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패스가 좀 느려지거든. 그쵸. 그리고 내 시작 타점이 낮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사실. 맞아요. 직선으로 나가는 게. 네. 그리고 그때는 슛도 자신도 없으니까 연습 선수 때라서 성곤이 형이 한 두 발 뒤에 떨어져서 뚫려고 하면 약간 해치백 겁만 해치백 주고. 하면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야, 팔 이만한데 이게 그러니까. 찔에 들어. 사실 그때 제가 키 작았을 때 그때 그 기억이 그게 최초로 느낀 벽이네요? 네 이게 장신 포인트 가드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반대로 좀 이런 걸 느꼈을 때 극복했던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 좀 그러니까 좀 키 큰 애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스틸을 잘할 수 있고 좀 자기만의 노하우?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장신 포인트 가드가 살아남으려면 일단은 장신 포인트 가드를 떠나서 일단 무조건 포인트 가드는 빨라야 돼요. 가드는 느린 가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단은 키가 큰 선수들은 자세가 높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그래서 수비적인 측면이나 볼 압박할 때 지금 오재현 선수가 그때 먼저 강의했던 거 있거든요. 한쪽으로 자르고 손으로 바꾸면서 돌 때 스틸하는 거. 사실 이 스틸을 이제 오재현 선수가 이렇게 먼저 얘기했지만 이 스틸의 그 원조는 옛날에 삼성생명의 이미선 코치님? 지금 코치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당시 이미선 선수가 제가 여자 프로농구를 보는데 그 스틸을 하시는 거예요. 턴할 때 스틸하는 거를. 네. 제가 그걸 보고 저도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이 썼었어요. 많이 쓰고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앞에서는 돌지 마라.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에서 영상으로 만난 팀은 준혁이 맺히는 공을 치고 못 넘어오겠어요. 하리튼 코치가 했어요. 와 이거 멋있다. 야. 이거 멋있다.
그 상대팀 그 전술이 무조건 준혁이 매치는 공 치고 넘어오지 말고 대신 또 우리 팀 전술은 다 디라인 해서 준혁이 매치가 약간 공 치고 넘어오게끔. 왜냐면 그게 장점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스틸적인 측면이나 좀 그렇게 해서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건 수비적인 측면인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키 큰 사람 있을 때 패스 주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극복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당시 이제 이윤수 선수, 그 2m 지금 원주 DB에 있는 네. 선수인데, 네, 성관 나오고. 근데 그 선수랑 호흡을 되게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로빙 패스 많이 했었고, 엔트리 패스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투맨을 많이 하셨군요. 그 투맨을 하기에는 제가 슛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그 안 보고 있을 때 공을 띄워주는 엘리우 플레이랑 그다음에 그 포스트에 공 넣어주는 그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그 리바운드 잡고 나서 트랜지션 상황에서 네. 빨리 치고 나서 킥아웃 패스 주는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공격은 네. 극복을 했었다. 공수 양면에서 이렇게 본인만의 또 노력을 그리고 했네요. 슛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슛 중요하죠. 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왼손에 한결을 많이 느꼈어요. 단신 선수가 사실 프로에 성공하려면 무조건 슛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슛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좋아야 돼요. 예를 들면 KBL에서 가장 성공한 단신 선수 중 한 명, 뭐 이현민 선수는 오픈 때 다 넣거든요. 웬만한 인게임에서도. 그래서 뭐 지금 NBA가 있는 카와무르 유키도 그런 패스 센스 이외에 슈팅 능력이 되니까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단신 선수들은 사실 슈팅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느꼈던 게 있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키가 작은 벽을 많이 느끼고, 근데 그때 저는 지금 카와무르 유키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네. 저는 벌크업을 노력했어요. 저는 마인드 자체를 나는 키가 작으니까 힘에서는 밀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많이 먹고 웨이트 많이 하고 좀 그런 방향성으로 갔는데, 오히려 카와무라 유키는 벌크업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더 스피드적인 측면과 더 자세가 낮고 스피디한 측면을 더 살리더라고요. 자기의 장점이 그거라고 네. 생각해서 계속 그냥 민첩성에 네, 오히려 저도 오히려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과 후회. 오히려 저는 당시 코치님도 그 너는 높이에서 밀리니까 힘에서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야식도 많이 먹이시고 끝나고 나면 매일 이렇게 푸시업 100개, 200개 그 못 가게 하고 시켜주시고.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근육이 많이 붙으면 스피드는 상대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카와무라 유키를 보고 있으면 이게 벌크업 했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순발력적인 면에서 더 극대화시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오지현 선수가 지금 수비 제일 잘하는 막아도 오지현 선수가 못 따라다닐 정도로 이렇게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자세가 낮고 드라이빙을 할 때.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생각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빠른 발로 그냥 확 쳐버리고 돌아 나오고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카와무라 유키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